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발레를 통한 참거짓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상위 단어는요, 여기 있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뭐예요? 참거짓의 판단이에요. 뭐 책은 이거 저희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거짓의 판단인데 그걸 판단하는 경우가 이 작은 카테고리로 첫 번째가 발레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벤다이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직선이 있습니다. 실은 벤다이그램이랑 수직선은 따지고 보면 한 통속이에요. 집합을 표현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뭐라고요? 벤다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을 참거짓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벤다이그램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수직선도 있었죠. 수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특별한 카테고리예요.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벤다이그램으로 보기보다는 수직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놨나요? 아이로 별표를 쳐놨습니다. 실제로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카테고리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이런 건 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표현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발레를 통한 참거짓의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별표를 쳐놓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주치게 될 겁니다. 명제에 대한 얘기들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분명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뭔가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 그거를 어떤 특별한 예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참거짓을. 그죠?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레를 이해해서 어떤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별로 옳은 판단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걸 너무 투머치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발레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발레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어떤 걸 뭔가 맞냐 틀린다는 걸 판단했을 때 그냥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억지로 찾거나 아니면 그런 걸 외워가지고 이걸 풀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발레를 중심으로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발레를 통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를 통한 참거짓의 판단이에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명제의 발레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그냥. 그쵸? 그런 걸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외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뭐 중학교 때도 그렇게 외웠을 거고 앞으로 고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게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거 역은 이럴 때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외워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학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임을 발레는 P 차집합 Q의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명제가 P가 Q임을 거짓이라고 하면 원래 P가 Q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감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P 차집합 Q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이런 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P 차집합 Q의 개념이겠죠. 이렇게 생긴 게 돼버리면 원하는 P면 Q이다가 참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생기면서 그게 명제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놓고 발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발레를 찾겠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가 0이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x제곱 더하기 x가 0이란 얘기는 x가 0이란 얘기와 또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하다 보면 왜 우리 글을 표현할 때 그냥 몇 콤마 몇으로 편하게 표현하죠? 실은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제 거 강의 보면 그럴 거예요. 실은 그게 알고 보면 콤마를 써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엔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어의 개념입니다.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고 콤마를 쓰긴 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아는 형태에서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틀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0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하지만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런 식의 벤다이그램이래요. 수직선을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얘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발레를 들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방금 전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거죠. 2x-1이 3이면 x제곱 플러스 x-6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p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x가 2란 얘기예요. x가 2이면 2란 얘기죠. 이게 p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조건 q죠. 조건 q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저는 인수분해를 잘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답이 될 거예요. 콤마라는 표현 쓰는데 이걸 그렇게 그러려니 하세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3, 5,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q라는 집합은 얘를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누가 봐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누가 봐도 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을 보도록 할까요? x가 3의 배수이면 x는 9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3, 6, 9, 12, 15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조건 P가 될 겁니다. Q는 어떻게 돼요? 9, 18, 27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갈 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P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발레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6과 12 같은 애들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자연수 추론입니다. 자연수 추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수를 하나씩 제곱을 해보면 돼요. 왜 그걸 수학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진지하게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이 소수인데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걔가 2예요. 2가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이 조건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맞죠? 일단은 n이 소수라는 거는 뭐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7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수는 우리가 끝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나중에 해요. 그거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자, 4 같은 것도 뭐 지금 4가 아니라 홀수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1, 3, 5, 7, 9가 계속해서 나가겠죠. 그죠? 어쨌거나 제곱을 하면 얘는 2의 제곱인데 4가 나왔어요. 얘가 유일한 발레가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유일하다? 유일한 발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를 제외하면 전부 다 어때요? 3, 5, 7. 이 밑으로 계속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짝수는 안 되냐고요? 그냥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 일단 2의 배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가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빼고? 2를 빼고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실은 이거 발레 찾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아까 AND OR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나요? 이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AND OR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X가 0, OR Y가 0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이해하실 수 있죠?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달라요. 얘는요,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0이라고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쓰는 게 좋죠. x는 0, and y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누가 더 큰가요? 당연히 p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x가 0이야. 그 외에는 관심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또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x는 0이라는 집합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이 둘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얘는 x가 0이란 얘기지 y는 0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쵸? 이게 5의 개념이에요. 근데 end는 누구예요?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만 end입니다. x가 0이고 y가 0인 것만 우리가 end, 교집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충분히 발레를 찾을 수 있나요? 그쵸? x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고, y가 0이고 x가 0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이 아니라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겁니다. 자, XYZ가 이제 실수일 때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어요? X가 Y가 Z일 때 XY이면 YZ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P고요. 얘가 Q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얘기했죠. 누가 더 커야 돼요? Q가 더 커야지만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XYZ 했을 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명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가 걸림돌일 수가 있어요? 부호가 걸림돌일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한마디로 얘가 음수거나 지금 뭐 양수, 어쨌든 뭐 얘가 양, 양 이런 것처럼 일단 부호라는 것 자체가 부등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예요. 그쵸? 실은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지금 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y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표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y를 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무언가를 곱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미분할 줄 안다고? x제곱 2x 할 줄 안다. 그런다고 수학 잘하는 것 같지? 그런 거 수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머릿속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y를 곱한다라는 표현을 봤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사고가 탁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y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y가 부호가 음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면 안 된다기보다는 0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거죠. 따로 생각해야 되나요? 반드시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나눌 때는 더 심각하죠. 곱한다라는 개념은 실은 나눈다라는 개념이랑 다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은 분명히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음수인 경우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게 되죠.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 수학 하 시간입니다. 그죠? 이거 중학교 때도 하나요? 초등학교 때도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 y가 0인 경우랑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y가 0보다 y가 처음에 0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게 이 가운데 숫자가 0이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옆으로? 뭐 분명히 한쪽은 음수가 될 거고 하나는 양수가 되겠죠. 대신 뭐예요? 이 둘은 어때요? 0을 곱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의 발레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셋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뭐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외우지 마. 그냥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실은 수학을 잘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표현 방법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근데 뭐 조금 길더라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x가 마이너스 2고 뭐 z가 1이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건 1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x, y를 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쵸? 하지만 yz를 곱하면 마이너스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던 안 풀던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그냥 의심하면 되죠. 그럼 얘가 셋 다 음수면 뭔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3, z가 마이너스 1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어땠습니까? xy는 6이에요. yz는 1입니다. 얘도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를 곱하면 그냥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의심이 드는 구간에서는 직접 확인은, 누가 이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직접 확인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나 이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진짜 진지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제가 옛날에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연수출론 최고라고 얘기했죠. 그거랑 동급, 솔직히 말해서 자연수출론보다는 얘가 우선이죠. 어떤 수학적 사고, 얘는 더 깊은 거. 약간 자연수출론은 수학적인 어떤 방법론에서 최고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수학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겁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좌표 이용해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이용해요. 언제 없어진 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과과정에서, 이번 교과과정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전 교과과정에서도 없었어요. 왜 이런 걸 하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냐고요?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그 사고가 여러분들의 수학의 어떤 기초적인 사고를 잘못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분들 뭐 그래프 그려갖고 멋있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좌표 해갖고 1보다 크면 이게 쫙 해갖고 여기 큰 거, XY 제곱해갖고 여기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수학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아니잖아. 그냥 누가 그렇게 멋있게 풀어주니까 그거 그냥 똑같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뭘 하면 됩니까?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을 때 x가 y가 2보다 작냐라는,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면 됩니다. 쓸데없는 문제집에 쓸데없이 어렵게 나오는 거에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 둘 다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1을 제외한 1보다 작은 수도 없이 많은 애가 있다는 거죠. 뭐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1이 있고 뭐 주로 있을 거야. 0과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얘가 누구예요? y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얘네 데리고 뭘 갖다 붙여도 뭐보다 클 수 없어요? 얘네들을 더한 2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면이라고 돼 있으면 x가 0, 자, 이 표현이죠. 이 표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and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이 돼야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린 p면 q이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가 더 커야 되나요? 얘가 더 커야 되나요? 이 q가 더 커야지만 이게 참이 됩니다.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이제 여기서 이런 건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어때요? 풀어서 표현해야 돼요. 뭐? and or로 표현해. 조건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and or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y가 0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런 조건이 되려면 실수기 때문에 얘가 이미 0보다 커버려요. 그럼 y는 0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y는 0보다 커도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붙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거. 나만 0이 아니면 너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y가 0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처럼 y가 0이 아니라 그러면 x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네 둘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다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뭐라고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겁니까?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x가 0이 아닌 집합, y가 0이 아닌 집합. 거기 교집합이 이 표현입니다. 그 바깥의 애들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 바깥의 애들이 이제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고 y는 0이든지 또 이쪽이 y가 0이 아니고 x가 0이든지 그런 상황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발레도 쉽게 알 수 있나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죠. 자,
그렇다게 발레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발레를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 거죠. 그만큼 발레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발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냥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사고에 대한 연습을 또 하면 되는 거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합니다.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P면 나 Q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수학적인 연산을 집합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Q의 여집합에 있어야 된대요. Q의 여집합은 지금 누구예요? A랑 D랑 E예요. 이게 Q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P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A랑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 안 되게 만드는 애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B입니다. 이거는 뭐 발레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도 보도록 할게요. n이 2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명제 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n이 2의 배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n은 2k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2, 4, 6, 8,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은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3, 6, 9, 12, 15 이렇게 갈 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일단 이게 맞으려면 게다가 이거 20밖에 안 되네요. 20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죠. 여기 18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도 20보다 작으니까 18에서 끝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결국 거짓임이 얘가 더 크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지금 얘는 4 같은 거는 얘는 있는데 얘는 없죠. 그리고 6은 있고 8 같은 건 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그걸 뭘 2K, 3K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뭘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받아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쉽게 발레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까 같은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격적으로 수학적으로 다가가자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다가간다는 거. 이 논리를 수학적으로 다가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집합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합을 이용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누가 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심플하죠? 그렇죠? 주어진 조건이 결국 집합일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P, Q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나 P가 Q가 되는 것이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이용할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항상 P랑 Q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P의 여집합이죠? 이건 어디로 가요? Q로 갈 겁니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려고 하면 약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이걸 수식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표현하고 있는 수식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 P의 여집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수식을 변형하는 건데 실은 그것도 꽤나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보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걸 쓰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훨씬 더 중요한 뭐를 이용할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P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요. 그걸 위에 하면 얘가 Q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선 이 그래프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얘네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P교집합 Q라는 얘기예요. 자, P교집합 Q. 자, P가 안 보인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P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P가 될 겁니다. 그쵸? 이게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누구가 Q가 교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가 봐도 여기 있는 P랑 Q 사이에 있는 걔네들이죠. 걔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 합집합 Q죠. P라는 건 노란색이에요. Q를 합집합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또 흰색을 합집합했다. 뭐 굳이 안 표현해도 알겠죠. Q를 색칠한다고 하면 전체가 될까요? 누가 봐도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P의 여집합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에요. Q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흰색이죠, 그죠? 맞죠? 그러면 P의 합집합 Q라는 얘기는 Q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P의 여집합만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Q의 여집합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P의 여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P 차집합 Q를 해볼까요? 이 노란색에서 Q를 뺀다라는 거예요. 일단 공집합은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자, 그리고 Q 차집합 P입니다. Q라는 애는 얘가 될 거고 이 Q에서 노란색을 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P의 여집합만이 남아지겠죠. 뭐 여러분들 그림을 다 안 그리고 제가 그냥 대충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시면 좀 멈춰놓고 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놓고 벤 다이어그램이 나왔어요. 충분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자, PQR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른쪽 그림한테 거짓인 명제를 구하래요. 일단 1번을 보세요. Q에서 뭐란 얘기예요? P란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얘가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Q가 P에 포함이 되나요? Q가 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Q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제 Q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집합은 대문자로 써주는 겁니다. Q가 R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Q가 R에도 포함이 되네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번에는 not P가 not Q로 되어 있으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누가 봐도 되고 있죠. 우린 이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면 드모르 간의 형태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Q의 바깥과 P의 바깥, 당연히 Q가 더 큽니다. Q의 바깥이.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P, 그럼 P의 여집합이 어디에? R의 여집합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나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죠? 어떤 공간 때문에 여기 Q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t R,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은 R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에요. 그 값이 Q의 여집합. 맞죠? Q의 바깥이 R의 바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기본적으로 뭘로 푼다? 뭘로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실은 집합 때 주구장창 했잖아요. 굳이 여기서도 그런 예제들을 주르륵 가지고 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대신 이번에는 뭐를 좀 중요시합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거. P의 여집합으로도 내가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렇게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직선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집합을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할 때 집합의 개념, 필요조건, 충분조건 아직 안 했죠. 그죠? 수직선이라는 거 이게 집합에 있어서도 이제 포함관계를 할 때 수직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 부등식인 거예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합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수학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집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부등식은 뭡니까? 수직선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걸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쓸모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고3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3개를 붙여봤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은 안 그러냐고요? 그 벤다이어그램은 약간 효용성이 고3 때가 되면 약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합이란 단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벤다이어그램 자체라기보다는. 하지만 얘는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수직선을 직접 그려 판단한다. 그렇죠? 수직선에 대한 얘기는 집합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한번 수직선으로 그려보는 걸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따로 판단. 이것도 집합할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같다는 항상 따로 생각하세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다는 항상 따로 제발 좀 그래주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딱 봐도 보여도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자, 명제 1에서 4. 얘가 이제 P라는 조건이죠. P라는 조건이고 P라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Q라는 집합이겠죠. 이게 참이 된다. 자, 그러면 뭐 한다고요? P라는 집합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집합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1과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4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4 정도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Q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A-3과 A 플러스 2래요. Q라는 애가 이렇게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지금 이거 먼저 그려야 되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Q라는 애가 이렇게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노란 상자가 흰색 상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금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나가는 이런 노란 사각형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A-3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2가 이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가요?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A 플러스 2가 뭐예요? 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A-3이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관계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AND입니다.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상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AND의 개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AND예요. 자, 그리고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값은 2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어때요? A의 값이 4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2는 A보다 작고 A는 4보다 작다라는 이게 이제 AND의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같다가 빠졌습니다. 같다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따로 확인하는 것이죠. 자, A 플러스 2가 4, 그러니까 말대로 A 플러스 2가 4라는 거예요. A 플러스 2가 4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A의 값은 뭐가 되는 건가요? A의 값은 그러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를 집어넣어 보고 이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4가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원래 주어진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4.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게 4고 여기다가 뭐예요? x가 이쪽으로 이제 a-3 같은 경우는 어때요? a-3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넣으면 4가 그냥 a는 4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1을 만들고 이 수식이 같다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과연 얘랑 봤을 때 포함을 하냐 안 하냐는 걸 둘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어때요? 가끔은 보면 이거 동그라미고 점이니까 얘가 포함하네? 물론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확인은 하세요. 제일 어떤 애 이거 점이고 이거 동그라미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는 애들 많죠? 그래 너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수학하는 순간 수학은 멀어집니다. 가끔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같다일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어디만 안 돼요? 오른쪽만 안 돼요. 왼쪽은 되나요? 왼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다가 되는 애는 누구예요? 왼쪽만 가능한 겁니다. 죄송해요. 이게 반대가 되나요? 그죠? 반대가 되는 거죠? 같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가 4가 되는 거는 여기예요. 그죠? 이런 거 실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실수할까봐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자, 이거 A가 이쪽에서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약간 복잡한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친구가 있어요. 문제를 외우기만 하는 애들은.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라보세요. 지금 여기서 A는 2라고 쓴 거는 이쪽이에요. A를 4라고 쓴 거는 이쪽입니다. 근데 1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맞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3이 또는 이렇게 된다. 이번에는 수직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고 3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수직선과 또 뭐예요? 5보다 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 이렇게 해서 또는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형이 두 개가 생길까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PQR인데 이거 지울까요? PQR에 대해서 이것이 두 명제 PQ가 P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Q가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P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P가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겁니까? R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Q라는 애가 있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근데 Q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P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왜? 여기 이런 빈 공간을 누가 갖고 있는데 Q는 갖고 있는데 P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될 겁니다. 되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누가 봐도 이제 여기를 뭐라고요?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는 이제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P가 R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P라는 애는 X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애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애는 안 되겠죠. 왜? 지금 이거 흰색을 얘가 포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점을 찍고 A라고 하고 얘가 이런 식이 돼야지만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가 아이고 이거 A가 아니라 뭐예요? B죠, B.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뭐 진짜 그쵸? 집중 많이 하는지 확인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B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A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A가 어떻습니까? 5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같다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 안 해도 보이는데, 아이고, 제발 좀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자, A가 5예요. 그러면 5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5도 되는 거라서 얘가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예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은 B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딱 고민해야 되나요?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놓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점점이니까 우리 이것도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딱 봐도 동그라미 같이 있고 점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B가 뭐예요?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뭐 여기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돼야 돼요? AND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문제를 푸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문제 풀라고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줬을 때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둘의 AND의 관계예요. 둘 다 만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은 당연히 5겠죠. 그죠? B의 최소값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지금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k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등식의 절대값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있겠죠? 수학 상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p에 대한 집합을 우리가 일단은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x로 나오네요. x. 이거 왜 이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x가 이제 k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로 이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얘는 뭐 굳이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P에서 Q가 참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Q라는 집합을 그려볼까요? Q라는 집합 먼저 그리면 되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값이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P면 Q이다.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네요. 둘 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이쪽이 뭡니까?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쉽죠? 그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만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3이 뭐보다는 작으면 돼요? 6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K의 값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값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K의 값이 어때요?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K의 값이 5보다는 죄송해요. 이게 3보다는 작아야 되고 K의 값이 5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K의 값이 5보다 작아요. 제가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K가 3보다 작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뭐예요? 얘네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AND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K가 3보다 작고 K가 5보다 작다. K가 3보다 작고 K가 5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맞는 거예요? 굳이 이걸 또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게 3의 위치고 여기가 5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둘 중에 AND이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것을 찾아야 되나요? 둘 다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구간은 어디예요? 당연히 이 구간이겠죠. 그리고 K가 3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K가 3보다 작은 것이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같다를 확인해 주세요. 뭘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제발 그렇게 하세요. 자, K는 3입니다. 자, K가 3인 것을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을까요? 넣어볼 수 있죠. 여기다 그냥 아예 대놓고 K가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저 식이 뭐가 돼요? 여기는 이 식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이 뭐예요? 6과 이쪽으로는 0이 되나요?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죠? 0을 집어넣으면 0과 6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이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돼요? K가 3보다 작고 K가 3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해요. 1과 2와 3 몇 가지 세 가지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인 뭐예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